가만히 놔둬 시저입니다. 어제의 장은 장 초반에 상당한 급락을 뒤로 한 채 장 막판에 조금 회복해주는 좋지 않은 장으로 마무리가 되었네요. 증시가 쉼없이 계속적으로 올랐기 때문에 그 피로감에 젖어 있고 더 이상 위에서 추가적으로 살 사람들이 적어졌기 때문에 약간의 쉬어가려는 무빙을 보여주고 있다. 공포지수는 45. 이 공포지수가 올해 그리드를 한 번도 보여준 적이 없죠. 지금까지 거의 2달이 다 돼가는 상황에서 그리드가 도대체 언제 나올 것이냐. 그리드가 안 나올 수는 없거든요. 원웨이 하락장이었던 22년 대하락장에서조차 그리드는 1년에 한 두세 번은 나왔다. 그런데 지금이 25년이 대하락장인가? 나스닥과 S&P는 어제만 해도 신고가였는데 지금이 대하락장인가? 왜 그리드가 안 나오느냐? 알고 계신 분은 댓글로 한번 달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물론 지금이 고점이기 때문에 어쩌면 내려갈 일밖에 남지 않은 것이 아니냐.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주식이라는 것은 언제나 긍정적으로 해야 한다. 물론 25년이 23년이나 24년처럼 끝없이 우상향을 하는 장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래도 그리드가 없는 년은 없다. 오늘은 당장 그리드가 나오지 않을 확률이 굉장히 크지만 그래도 기다리고 있어. 눌리고 다시 한번 가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푸드콜옵션 0.62. 푸드콜옵션이 상당히 낮다. 그런데 오늘이 옵션의 만기일이다. 상당한 변동성이 오늘 예상되기 때문에 평단이 높으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약간의 부분 익절을 실시해도 되는 구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의 일정은 미국 옵션 만기일이고요. 통상적으로 옵션 만기일은 옵션이 이제 만기되는 날이다. 옵션이 만기되고 새롭게 또 시작하는 날이다. 그렇기 때문에 증시는 위아래 변동폭이 좀 상당합니다. 혼돈의 장이 펼쳐지는 거죠. 그렇지만 통상적으로 제 경험상 옵션 만기일에 위아래의 변동폭은 크지만 결국에는 종가는 한 0.5% 정도, 위아래 0.5% 정도로 마무리되는 날이 많았어요. 오늘도 왠지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 중인데 오늘은 자정에 2월 기대 인플레이션이 발표가 되죠. 토요일로 넘어가는 자정입니다. 예측치는 4.3이죠. 상당히 좀 예측치가 높은데 2주 전이었죠. 2주 전에 금요일에 급락이 나왔었는데 그 급락이 나온 이유는 바로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게 나와서였죠. 그런데 이 기대 인플레이션이 4.3이 예측치라는 것은 이미 시장에 반영이 되었다. 시장은 이미 반영된 수치대로만 나오면 큰 반응을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주식은 선반영이기 때문이죠. 근데 과연 이 기대 인플레이션이 4.3보다 더 높게 나온다. 그러면 당연히 증시는 급락할 것이고요. 그런데 4.3보다 높게 나오면 그것은 오늘 밤의 급락이 문제가 아니라 중기적으로 나스닥이 하향할 수 있는 트리거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금리 인하를 할 수 없는 강한 명분으로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오늘 밤은 12시부터 장이 시작합니다. 바로 기대 인플레이션. 낮게 나와줘야 돼요. 낮게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 최근 상당히 급등했던 나스닥을 큰 조정으로 갈 수 있는 트리거가 바로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나스닥 지수입니다. 천장의 채널에 여전히 있다. 그리고 어제의 하락으로 5일선, 빨간색 선 5일선을 이탈했다. 그리고 현재 다시 5일선으로 빠르게 복귀해주지 않는다고 하면 나스닥의 고점들을 이은 검정색 선, 이 검정색 선에 지지선이 있다. 쭉 내릴 수가 있는 것이겠죠. 바로 그게 오늘 밤 12시에 발표되는 기대 인플레이션의 결과로 결정될 수가 있다. 빠르게 5일선을 복귀해준다고 하면 천장의 보라색 끝라인 여기까지 오를 수가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면 나가리, 굉장히 변동폭이 큰 날이 될 것 같죠. 스토캐스틱 파동은 약간의 어떤 K값이 D값을 위에서 아래로 터치하고 내려가는 좀 좋지 않은 흐름이다. 하지만 K값과 D값이 주식의 절대적인 지표는 아닙니다. 이때도 K값이 D값을 위에서 아래로 뚫고 내려가는 좋지 않은 흐름이었지만 보면은 약간의 하락으로 다시 올랐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현재 K값이 D값을 위에서 아래로 터치하고 내려가지만 약간의 하락으로 다시 올라가는 긍정적인 멘탈로 조금만 더 버텨봅시다. 아니다 싶으면은 부분 익절 해야겠죠. 엔비디아는 이제 다음 주에 실적 발표가 있는 것 같은데 실적 발표 전까지는 그래도 기대감에 크게 급락을 하지는 않지 않을까. 실적 발표가 굉장히 더 좋게 나오면 바로 볼린저를 맞으러 가겠지만 일단은 상방의 추세 저항선을 쉽사리 뚫지 못하는 이유는, 세력이 움직이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실적 발표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이다. 계속적으로 터치했다가 빌빌기다, 이런 식으로 가겠죠. 그러다가 실적 발표 후에 방향을 정하지 않을까. 일단 엔비디아는 저는 여기서 매도를 했고 추가적인 급락이 나오면 다시 한번 매수를 할 생각입니다. 차트의 추세는 좋지는 않으나 그래도 하루 이틀 만에 나가리로 갈 종목은 아니니까요. 반도체 어제 말씀드렸죠. 이 자리가 엔비디아의 이 자리와 같다. 고점을 이은 저항선, 반도체도 고점을 이은 저항선. 안타깝게도 맞고 또 떨어졌네요. 반도체 쉽지 않다. 그러나 이 반도체에는 엔비디아만 있는 것은 아니다. 온세미컨덕터도 있고요, 브로드컴,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인텔도 있고요. 되게 많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좀 조정은 예상되고는 있으나 일단 5일선 올라오고 있는 5일선만 조금 지켜주는 흐름이라면 다시 한번 이 저항을 뚫을 수 있지 않을까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저항을 뚫게 되면은 상당히 좀 괜찮은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
속슬. 속슬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멤버십 회원들께 말씀드렸던 한 24달러의 추매 물량을 어제 조금 던질 타이밍이었죠. 그래서 이제 구독자방에는 뭐 던질 타이밍은 맞는 것 같다. 그러나 더 시전은 던지지 못했습니다. 일단은 오늘 밤에 좀 무빙을 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반도체의 추세는 나쁘지 않은 흐름이나 속슬 같은 경우는 3배 레버리지이기 때문에 괴리율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녹아내릴 수가 있는 종목이죠. 반도체는 그래도 녹아내리진 않았어요. 계속적으로 비슷한 가격이다. 그러나 속슬은 뭐 이때와 비교해서 상당히 녹아내렸다. 그래서 반드시 속슬은 약간의 4848을 조금 해줘야 되는 종목이죠. 무턱대고 계속적으로 홀딩을 하게 되면은 녹아내릴 수가 있다. 반도체 원지수가 고점을 갱신하더라도 속슬은 고점을 갱신할 수 없을 수도 있다. 그래서 오늘 밤 조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 중입니다. 테슬라. 테슬라는 이 보라색 채널 계속적으로 좀 민족되고 있죠. 그래도 5일선에서 조금 주차를 해주는 흐름이 아니냐. 테슬라 같은 경우는 뭐 작전은 맨날 똑같은 말해서 좀 지겨울 수도 있는데 작전은 동일해요. 쳐내리면은 산다, 모은다. 쳐내리면은 사고 올라가면은 냅둔다. 적절한 타점에서 매수한 이 물량들을 굳이 급하게 매수할 필요는 없고 쳐내리면은 남들이 무서워서 막 손절을 때릴 때 모두가 포기할 때 우리는 들어간다. 일론 머스크가 한 말이죠. 테슬라의 주식도 똑같이 하면 돼요. 모두가 포기할 때 우리는 들어간다. 쇼세 보조지표 K값이 D값을 완벽하게 이제 하방으로 틀고 내려오면서 스토캐스틱에 파란색 우물이 형성되었다. 이 우물이 형성된다는 것은 우물에서 존버를 때리면 단기적으로라도 수익권이 올 수가 있다. 그런데 그 우물이 아직은 명확하게 끝났다라고는 볼 수가 없는 이유죠. 이 우물에서 반드시 이 우물에서 롱의 3배 레버리지를 약간의 익절을 해야 돼요. 그러나 이 우물을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 우물이 좀 길어지기를 기도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키움전자 수매수 팔란티어 어제 나락을 가더니 약간의 기술적 반등을 해준 팔랑티어야 될 것 같고요. 속스가 이렇게 순매수에 있는데 속슬이 어제 좀 내렸다. 보합이었죠. 정확히 말하면 속스의 키움전사의 인내심이 조금씩 떨어지면서 갑자기 순매수의 속슬롱이 찍혀버린다. 속스를 매집하던 키움전사가 인내심의 한계를 느끼고 갑자기 반대 롱인 속스를 매수를 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죠? 우리의 속스를 그들한테 주는 거예요. 그렇죠. 언제나 뭐 주식은 똑같으니까. 지쳐 쓰러진 자가 포지션을 바꿀 때 우리는 그들에게 우리의 물량을 주고 다시 매집을 하든가 분할 매수를 하든가 아니면은 일시적으로 숏을 타든가. 키움전사들과 술래잡기를 하면서 어쩔 수 없죠. 주식은 절반은 돈을 따고 절반은 돈을 잃어야 굴러가는 시장이니까 어쩔 수 없죠. 죄송합니다. 키움전사님 조금만 속스 S를 사주시기를 살려주세요. 코인의 공포지수 어느덧 그리드. 코인 같은 경우는 공포지수도 미친듯이 와리가리를 한다. 코인베이스 끝없이 내리고 있습니다. 지지선 얼마 남지 않았고요. 이 보라색 지지선 전저라인에 강한 매물대가 있는 보라색 지지선을 이탈한다라고 하면은 단기적으로 좀 상당히 좋지가 않은 흐름이 예상이 되고요. 일단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는 그래도 한번 계속된 4일 연속 음봉이니까 어디까지 내릴지는 뭐 아무도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그래도 양봉이 한번 찍혀주고 뭐 단기 매수의 물량을 담아봐야 되지 않을까. 그 매수한 단기 매수의 물량도 뭐 길게 가져갈 생각으로는 매수하지 마시고요. MSTR 그래도 지지선은 지켜주는 흐름. MSTR 소액 아주 극소액 매수를 조금 해봤고요. 테더의 차트가 절대로 올라서는 안 되는 이 파란색 선 중기 저항인데 파란색 선에 안착을 하고 이렇게 우상향을 한다. 그러면 코인 시즌은 끝난 거고요. 그 위기를 딛고서 아직은 코인 시즌이 끝나진 않았다. 일단 21선을 테더가 이탈해주는 흐름은 아주 초단기적으로 코인 시장에 돈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다. 테더로 코인을 사는 건데 테더의 수량이 줄고 코인의 선물 수량이 늘었다는 것은 약간 코인 쪽으로 돈이 조금 들어오고 있다. 많은 의미는 부여하지 말고 딱 그 정도까지만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다. 비트코인 보면은 계속적으로 오르다가 채널 하단, 채널 상단 횡보하다가 뚫어주고 다시 채널 하단, 채널 상단 횡보하고 있고 현재 딱 채널 상단에 걸쳐져 있는 것이죠. 여기를 조금 뚫어주게 되면 다시 한번 이렇게 채널을 그을 수가 있는 것이고요. 좀 뚫어주기를 좀 간절하게 바라고 있고 현재 이 뚫어줄 수 있는 가능성은 조금씩 보이고 있다. 비트코인은 여전히 같은 가격이며 안정적이다. 게더리움은 좀 하방에서 쳐내리고 안정적이다. 쳐내리고 거의 한 달간 계속적으로 같은 가격이다. 게더리움. 그래도 이 하방의 채널을 이탈하고 다시 한번 하방의 채널로 이렇게 막 들어오는 막 이런 최악의 시즌 종료의 느낌은 아직은 아니지 않겠느냐. 21선 오랜만에 아주 미세하게 올라타 있고요. 일단은 이 보라색 선을 조금 돌파를 해주고 다시 이렇게 좀 내리더라도 지지를 받고 이렇게 좀 올라주는 하방 채널에서의 채널 상단을 맞는 흐름을 일단은 보여줘야 가능성이 좀 보이지 않겠느냐. 더 시저스 멤버십에 커튼콜님 새롭게 후원 가입해 주신 모습 상당히 감사드립니다. 현재는 저는 TQ와 속스를 홀딩 중이고요. TQ 같은 경우는 평단이 아주 낮기 때문에 그냥 뭐 건들지도 않고 홀딩만 하고 있고요. 비트코인 2배 레버리지 여전히 추매 없이 적절한 평단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홀딩 중이고요. 게더리움 홀딩 중이고요. 대부분의 물량은 그냥 홀딩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뭐 손가락만 빨 수는 없기 때문에 최근에는 미장에서 약간의 단기 매매 또는 단타 매매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 링크를 확인해 주시고요. 조용한 사람의 특징은 은혜를 반드시 갚고 원수는 절대 잊지 않는다. 7점 이상 원수를 절대로 잊지 않겠습니다. 처음 올린 종목은 손절을 하더라도 끝까지 추적해서 반드시 복수를 하고 나오는 덫이죠. 저는 절대로 손절한 종목을 잊지 않습니다. 손절할 때는 하는데 끝까지 추적해서 반드시 내 돈을 다시 가져오리라. 그럼 전 끝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